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건 수업의 주제는 함께하는 사회 코로나19 극복하기입니다. 먼저 지난 학습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 소독제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염 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나 자신의 감염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침 예절입니다. 요즘 손을 가리고 기침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침은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고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습니까? 성냥 하나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두 번째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보건부가 만든 광고입니다. 이 두 편의 동영상들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궁금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 이 동영상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를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예방 및 관리법을 제시할 수 있다. 둘,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예방 및 관리법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집, 학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고 예방적 실천 방법을 함께하며 사회적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코로나19 실제 사례 알아보기입니다. 코로나19가 집, 학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길거리 공공장소 등은 어떤가요? 항상 북적거리던 시내, 도서관, 백화점 등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깥에는 꽃이 활짝 폈지만 꽃을 보러 나가는 것도 조심하게 되었고 여행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던 취미생활도 접었고 PC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PC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느 장소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나요? 평소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학교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며 여러분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분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너무나도 잘 지켜주어서 감기 환자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코로나19도 물리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생활 어떤가요? 자, 여러분, 언택트 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언택트 사회란 콘택트에서 부정의 의미인 UN, 언을 합성한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원격 교육 등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을 다 합쳐서 언택트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크게 줄고 인터넷 쇼핑, 배달, 택배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상품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이나 영화 감상 등 취미생활도 집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헬스를 위한 홈 트레이닝 서비스와 영화 감상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언택트 문화를 하고 있는가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는 최초로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보건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죠? 학생, 선생님 모두가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혼란스럽지만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수시로 오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집에만 있어라고 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지키면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든지 치료약, 예방접종이 개발되어야만 코로나19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아파트 놀이터를 산책한 엄마와 아들이 적발돼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북도는 익산에 사는 44살 A씨와 14살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자택인 익산시의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익산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키기 싫다고 장난으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 있으면서 갑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고 하고 싶은 것도 할 것 같고 나만 집에 있으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지만 꾹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가수칙을 어기면 많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염 위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 장소가 폐쇄나 휴업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안심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교육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선생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것처럼
자가격리자에게도 똑같이 온라인 교육을 받고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은 것 같나요? 나중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선생님께 글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자가격리자와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수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가격리자가 된다면, 자가격리자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바깥 외출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입니다.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합니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도록 합니다. 넷째,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개인 수건, 식기, 휴대전화 등은 개인이 쓰고 빨래는 단독 세척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고 기침 후 손 씻기, 손 소독하기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코로나19 예방적 실천 방법 함께하기입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아는 것,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수업이 시작할 때 보았던 동영상 기억납니까? 우리가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말한 언택트 사회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 차단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수와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교회, 운동시설 등과 같은 집단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한 명의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감염자가 짙은 회색으로 칠한 건강한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며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격리 치료를 전혀 안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녹색 동그라미, 즉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차야 사태가 종료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 200명이 한 번씩은 감염된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보셨나요? 노란색이 감염자입니다. 검정색이 건강한 사람이며 초록색 사람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한 명의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감염자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며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녹색 동그라미, 즉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차야 사태가 종료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 200명이 한 번씩은 감염된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집단 면역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사람이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도 제한할 경우입니다.
초기 감염이 급증하자 예배당과 실내 운동시설 같은 밀집구역의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합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눈에 띄게 완화됐고 회복된 사람, 즉 녹색 동그라미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차 진정됩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의 결과 마지막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례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할 경우입니다. 초기 감염이 급증하자 교회나 운동시설 같은 밀집 구역을 중단시킵니다. 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회복된 사람, 즉 녹색 동그라미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의 결과 마지막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검정색 사람들 보이시죠? 즉 확산 속도는 늦고 감염자 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폐쇄된 공간에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밀집한 폐쇄된 공간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둘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셋째,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넷째,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를 생활화합니다. 다섯 번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합니다. 여섯 번째,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수칙을 살펴보고 나는 이 수칙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이렇게 나라에서 정책을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개학 연기였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교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 왜 꼭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지켜주면 모두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핀란드에서는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까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핀란드 연구기관들이 모의 실험을 한 결과 마트같이 막힌 공간에서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가 선반을 넘어 옆에 있는 복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마트에서 기침을 합니다. 순간 바이러스가 통로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1분이 지나자 통로를 가득 채우고 선반을 넘어갑니다. 2분 뒤엔 옆 복도로까지 퍼집니다. 바이러스는 6분이 지나도 농도만 옅어질 뿐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핀란드 알토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한 바이러스 전파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몇 분 동안 공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빌레 부오리는 알토대 조교수는 마트에 갈 이유가 없다면 가지 말고 마트에 갔다면 최대한 짧게 머무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성 능력이 사스 바이러스보다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환자 6명의 폐 조직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8시간 안에 사스 바이러스보다 3.2배 많은 입자를 만들어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8시간 안에 100배 가까이 자기 복제를 했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10배에서 20배의 복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코로나19 사회적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발견하기입니다. 나부터의 실천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됩니다. 자, 이 사진 보입니까? 차 안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디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패스트푸드나 스타벅스 매장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선별 진료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두고 해외에서는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의 회장도 혁신은 회복력을 촉진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줄이고 기존 선별진료소와 달리 방역 작업이 생략돼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내외 현황을 알려주는 코로나나우라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코로나나우를 개발한 사람은 대구 지역의 두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두 학생은 사이트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마스크 구매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 밖에도 학생이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기부하고 편지를 쓰고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를 상대할 멋진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코로나19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자가격리 행동수칙을 배웠습니다. 둘째, 예방적 실천 방법을 함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 코로나19 이렇게 한다. 첫 번째,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이 멋지게 실천하고 있는 실천 사례 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